구단수는 오드리의 반지를 보며 어딘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드리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어딘가에서 느껴본 익숙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멋지고 품이 넓은 사람에게 받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의문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단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드리가 말한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고 반지의 주인이 자신과 닮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방을 나와 오드리가 자고 있는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오드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낀 반지는 달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드리가 눈을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며 단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오드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자신의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왜 저랑 닮았다는 말을 했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드리는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냥 농담이었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넘길 수 없어요. 이 반지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아니면 단수의 단호한 태도에 오드리는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아, 말해줄게. 하지만 넌 절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오드리는 단수에게 자신이 그의 생모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단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오드리가 자신의 과거와 단수의 출생 비밀을 상세히 이야기하자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묻는 단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할머니는 내가 단수를 찾아온 걸 알게 된 후부터 너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내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라며 오드리를 몰아붙였지만 오드리는 단수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널 위해서였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단수는 결국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오드리가 한 말을 전부 털어놓으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황익선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단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맞다. 그래서 뭐? 익선의 냉정한 반응에 단수는 경악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왜죠? 라고 외쳤습니다. 익선은 단수에게 내 엄마가 널 버렸을 때 내가 아니었으면 넌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날 원망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수는 익선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오드리의 말과 익선의 태도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단수는 황익선의 차가운 말투를 되새기며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할머니조차 자신에게 비밀을 숨겼고 새롭게 알게 된 어머니라는 사람조차 자신에게 완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의문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걷던 단수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자주 갔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단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오드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맸던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오드리는 단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수야,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내가 널 이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어. 단수는 그녀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떠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데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오드리는 단수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내 할머니가 날 막아서기도 했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단수는 오드리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나한테 뭐가 남았는데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데요? 단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단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단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난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당신도 할머니도. 오드리는 단수의 이런 반응에 망연자실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수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다 줄게. 하지만 날 믿지 않으면 그 대답조차 아무 소용이 없어. 난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오드리는 단수에게 자신이 왜 그동안 그를 찾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황익선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 황익선이 단수를 자신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녀가 단수를 찾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드리에게 그럼 내가 당신 말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 삶은 이미 망가졌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걸 돌려줄 수 있나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드리는 그의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찾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날 밤 단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익선과 오드리 모두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무작정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떠난 여행 중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길에서도 황익선과 오드리의 그림자는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과 진실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이 황익선은 단수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며 사람을 보내 단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수가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이상 오드리가 그를 완전히 자신의 품으로 데려갈까 두려웠습니다. 단수가 날 떠난다면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어. 한편 오드리는 단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단수가 언젠가는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렇게 황익선과 오드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단수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며 또 다른 충돌이 예고되었습니다. 구단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둘러싼 비밀들과 진실이 결국 자신의 선택을 빼앗아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화면에 뜬 번호는 오드리가 준 반지를 발견한 이후부터 계속 자신을 괴롭히던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수야,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을 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